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불가리아 대 몬테네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가리아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 조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세가 대단한 세르비아와 헝가리 등과 같은 조긴 하지만 홈 승점을 착실하게 따내면 충분히 노릴 만한 성적입니다. 때문에 팀이 기대하는 주축 선수들을 정상적으로 소집했습니다. 루도고레와 자국 대표팀 모두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데스포도프를 중심으로 결정력이 좋은 키릴로프, 중원을 책임지는 스테파노프 등이 팀을 이끌 것입니다. 네잘코프와 안토프 등 핵심 수비수들도 건재합니다. 몬테네그로는 한때 유럽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었지만 다시 주류로 올라섰습니다. 오현규의 팀 동료인 학사바노비치를 포함해 헤르타 베를린의 요베티치, 카라바흐의 양코비치 등 공격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고사가 인천을 떠나 고베로 이적한 이후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해결할 선수들이 있고 아틀레티코의 사비치를 중심으로 마루시치와 부야치치 등은 수비 라인을 지킬 것입니다. 접전이 예상되는 매치입니다. 불가리아는 스테파노프의 중원 장악 속에 데스포도프와 키릴로프가 경기 내내 홈에서 적극적인 문전 러쉬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비치가 중심을 잡으며 부야치치가 수비 라인을 버티는 몬테네그로를 쉽게 넘기 어렵죠. 학사바노비치와 양코비치 등 역습에 능한 선수들을 저지하기 위해 홈팀도 수비적 준비가 필요하고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랑스 대 네덜란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월드컵 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 분패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음바페가 전 세계 최고의 선수임을 다시 증명하는 등 의미 있는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요리스 키퍼와 벤제마를 비롯해 은쿵쿠와 덤벨레 등이 제외됐지만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밀란의 매냥이 키퍼를 맡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즈만과 코망, 콜로 무아니와 디아비가 지루를 지원할 것입니다. 라비오와 초우아멘이, 베레타우트와 카마빈가 등 중원도 건재합니다. 네덜란드는 8년 만에 도전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탈락했었습니다. 베우스트의 활약이 있었지만 승부차기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소 주류에서 밀려났던 시기를 지나 강팀의 지위를 찾았죠. 자국 리그 최고의 공격수인 베르바인과 브로비 외에도 멤피스 데파이와 코디 각보가 최전방에서 잘해줬고 클라센과 베르기스 등 아약스 듀오의 중원 존재감도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네덜란드의 미래로 평가받는 호벤의 에이스인 사비 시몬스와 아약스의 테일러 등 10대 후반에서 20대로 접어드는 선수들을 주목할 만합니다. 요리스의 대표팀 은퇴 이후 주장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던 그리즈만이 음바페에게 주장을 빼앗겼기에 대표팀 은퇴 소식까지 나왔지만 그건 가십으로 밝혀졌습니다. 음바페, 지루와 함께 공격을 주도할 그리즈만이 네덜란드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라비오의 중원 장악이 있을 프랑스가 홈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쉽사리 물러서진 않겠지만 원정에서 프랑스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지브롤터 대 그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브롤터는 리히텐슈타인과 산마리노, 몰도바 등과 더불어 유럽 최약체 팀 중 하나입니다. 네이션스리그 그룹 D 레벨 팀들 상대로는 승리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전력 자체가 중위권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밀립니다. 최전방에 나서는 카스치아로는 40세를 넘긴 공격수고 워커와 랜슬리 등 팀의 핵심 자원들은 유럽의 주요 리그에서 활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는 쉽지 않은 조에 속해 전망이 그리 밝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이션스 리그 C레벨 조 1위를 차지하며 승격하는 등 최근 성적은 좋았습니다. 세대 교체에 완벽하게 성공한 데다 10년에 한 명 나올까 하는 재능이 동시에 3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알크마르의 주전 스트라이커 파블리디스 외에도 펠카스와 두비카스 등 좋은 공격수들이 전방에 포진해 있고 만탈로스와 바카세타스 등 창의력 넘치는 중앙 미드필더들도 즐비합니다. 지브롤터는 다른 팀들에 비해 전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나마 홈에서 해볼 만한 그리스 상대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겠지만 전력 차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펠카스와 마수라스, 파블리디스 등 유럽에서 절정의 기량을 보이는 공격수들이 홈팀 수비를 폭격할 그리스가 승리하고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낼 것입니다.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경기들은 최종 분석 후 정보방에서 조합픽을 포함한 최종 공유 진행 중입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체코 대 폴란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코는 그러나 이번에는 슈크를 비롯해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섭니다. 중원에는 최근 샬케의 무패를 이끄는 크라를 비롯해 웨스트햄의 볼란치인 수책이 선발 출전할 수 있고 트덴테의 에이스인 체르니는 바락과 함께 이선을 책임질 것입니다. 쿠팔과 지마, 쿠델라 등 핵심 수비수들도 빠짐없이 나섭니다. 폴란드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와 멕시코를 제치고 16강에 진출했었습니다. 비록 준우승국인 프랑스에 패하며 8강에 가진 못했지만 메이저 대회 조별 예선 탈락 징크스를 깬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여전히 지구촌 최고의 스트라이커다운 골 결정력을 증명했고 지엘린스키와 리네티 등 세리의 최고의 중앙도 탄탄했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스코라스와 네데르만, 카민스키 등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도 대거 차출했습니다. 접전이 예상됩니다. 90분 내내 치열한 접전이 있을 경기로 승부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매치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몰도바 대 페로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몰도바는 에레디비지의 리그에서 활약했던 공격수 다마스칸을 비롯해 세리에비에서 수준급 활약을 하고 있는 이오니처 등 핵심 선수들이 있지만 수비 라인이 다소 아쉽습니다. 페로제도는 지난해 네이션스 리그 일정에서 나름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튀르키예와 리투아니아 상대로 승리했고 룩셈부르크 원정에서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승에 성공한 홈과 달리 원정 경기력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벨기에 리그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 에드문손과 위엔달렌 소속의 윙어인 올센이 주축 선수입니다. 접전이 유력합니다. 페로제도가 최근 유럽에서 더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몰도바 역시 홈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이 아닙니다. 페로제도가 원정에서 워낙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90분 내내 별다른 찬스 없이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스웨덴 대 벨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은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 패하며 월드컵 본선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질라탄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강팀의 지위를 잃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세대 교체에는 실패했다는 평입니다. 그래도 이번 소집 명단은 충분히 기대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은퇴를 번복한 질라탄이 돌아왔고 뉴캐슬의 상승세를 이끄는 이삭과 토트넘의 측면 공격수 쿨루셉스키 등 핵심 선수들이 정상 출전합니다. 인델로프와 구드먼슨, 아우구스틴손 등 백포를 이룰 선수들은 A매치 경험이 충분합니다. 벨기에는 이번 A매치 일정에서 쉽지 않은 팀을 연달아 만납니다. 유로 예선으로 스웨덴을 원정에서 만나고 개최국인 독일과의 친선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부진으로 인해 마르티네스 감독이 사임한 이후 경험이 적은 테데스코가 감독을 맡은 건 우려를 자아낼 일입니다. 단, 선수단 면면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루카쿠가 소속팀에서 부진하긴 하지만 대표팀에서는 역할을 하는 데다 케빈 데브라이너와 셀레메이커스, 카라스코와 나비아 등 다양한 재능이 즐비합니다. 파이스와 테아테, 데바스트 등 수비 라인에는 세대 교체의 신호탄을 쏠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스웨덴의 홈이고 벨기에가 최근 최정상에서 다소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력적인 최전방과 달리 스웨덴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격 전개를 해줄 미드필더진이 아쉬운 팀입니다. 케빈 데브라이너와 카라스코, 데 케틀라이르 등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이선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기회를 노릴 벨기에가 원정에서도 쉽사리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득점을 고려할 만한 매치로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오스트리아 대 아제르바이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로 20에서 우승국인 이태리에 패하며 8강으로 가지 못했었습니다. 북마케도니아와 우크라이나 등을 연파했는데 우승팀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월드컵 본선행에 실패했기에 이번 유로 조별 예선에서 큰 공을 들였습니다. 오니시우와 아르나우토비치 등 유럽에서 검증을 마친 베테랑 공격수들을 데려온 것을 비롯해 메뉴 이적 후 전성기에 들어간 사비처가 라이머와 류비치치 등과 함께 중원을 맡을 수 있습니다. 알라바와 으메네, 트라우너와 케빈 단소 등 리그에서 절정의 기량을 뽐내는 수비진도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에스토니아와 더불어 조에서 가장 전력이 약합니다. 1강 벨기에와 더불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이 순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 F조에서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팀의 에이스인 세이다에프를 비롯해 오조비치와 마흐무도프 등 중원 전력이 탄탄하긴 하지만 최전방에서 해결할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국 리그 최강팀인 카라바흐 소속 선수들을 대거 소집하며 조직력 강화에는 힘을 썼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강팀 상대로 원정 승점을 따내기 위해 수비 라인을 내리고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홈팀은 사비처와 라이머가 나설 중앙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요메네가 측면 오버래핑에 의한 돌파로 아르나우토비치의 큰 키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력의 우위 속에 오스트리아가 첫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세르비아 대 리투아니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르비아는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포르투갈을 제치며 본선에 직행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선에서 브라질과 스위스, 카메룬 등을 상대로 1승도 챙기지 못하며 조기 탈락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유로 예선에서 자존심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막시모비치가 차출겁으로 인해 안 나오긴 했지만 풀럼의 에이스 스트라이커인 미트로비치와 유벤투스의 블라우비치 등 정상급 공격수들이 빠짐없이 나서고 아약스의 두산 타디치가 공격 작업을 지휘할 것입니다. 구데이와 루키치, 주리치치 등 중앙도 막강합니다. 리투아니아는 쉽지 않은 조에 속했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팀입니다.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으로 승리를 노리고 원정에서는 극단적인 수비 우선으로 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문에 조 최강이라 평가받는 세르비아 상대로 원정에서 라인을 확실히 내릴 것입니다. 최전방에 나설 라시카스 정도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을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